여돈의 주식 이야기 오늘도 여의주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제목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백지영이 부릅니다. 이제 다시 사랑. 노래를 부를지 그냥 읽을지 고민하다가 살짝 소심해졌습니다. 이제 다시 사랑하네라고 이제 백지영의 노래가 있죠. 우치다 부총리가 부릅니다. 시장 불안 시 인상 안해.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시장의 가장 큰 흔들림의 요인 중에 하나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었습니다. 엔화가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급격하게 인상이 되자 오르자 시장에서는 이 엔화의 급등에 의해서 엄청나게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 일본 쪽에서는 이거 우리가 좀 섣부르게 혹은 약간 이거 좀 강하게 발언을 한 게 전 세계 증시를 좀 흔들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물론 시장 불안 시에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이 전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게요 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애에 굉장히 힘들게 해서 나 다시 사랑하네 했다가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연애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혀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엔화 이제 여기서 계속 움직이는 거야? 절대 위로 안 올라가는 거야? 또 이렇게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여의주에서는요. 이런 엔화 관련한 얘기뿐만 아니라 어제 시장을 이끌었었던 삼성전자 얘기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고 가장 빨리 올라가는지 그에 따른 전략을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엔화 얘기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우치다 부총리가 어제는 또 비둘기 발언을 하면서 장중에 엔화의 움직임이 이랬습니다. 엄청나게 좀 올라가다가 툭툭툭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여행을 정말 갔었던 호시절이 금방 끝나버렸다라고 하면서 엔화 이제 바로 1,000원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싶었던 우려감이 있었지만 어제 그 발언 이후에 바로 오전장에서 저렇게 엔화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시장 불안하면은 우리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더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달러엔이 급등을 했고 달러와의 강세가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엔화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또 생각해 보면은 이게 우리가 방향을 명확하게 좀 이렇게 아는 것을 좋아하지 변동성, 불확실성이 있는 거는 또 싫어하잖아요. 시장이 불안할 때 안 할겠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불안한지 안 불안한지를 평가하는 그 기준이 또 일본 쪽에서는 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또 이게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요소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당분간 우리는 그 일본의 외환 당국자들이 어떤 발언을 해야 하는지도 주목해야 하는 정말 피곤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엔화약세로 수출주의 강세가 영향을 받으면서 어제 수출 관련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올랐다를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시장의 이런 변동성에 따른 단기적인 움직임이었을 뿐이고요. 앞으로는 이게 어느 방향성을 가져가게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 어제 시장을 또 강하게 끌어올렸던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장중에 3% 그리고 4% 가까이 올랐었죠. 이러한 삼성전자 콜테스트 통과 저희도 장 전에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이제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하면서 와 대박 콜테스트 통과 8단 대단하다 이제 8단 받고 12단 가자를 외쳤는데 삼성전자 쪽에서는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고객사 관련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진행을 했고 8단까지는 됐어요 라고 이야기해 줬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고요. 이달 중에 통과가 좀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과연 오늘 장에서는 또 이게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HBM3 관련한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3분기에 16% 수준에서 4분기에는 이러한 기대감이 그대로 현실화가 된다면 60%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4분기에 또 관련한 공급이 본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금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3분기 통과 그리고 4분기에 양산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또 시장에서는 그런 걱정도 좀 합니다. 이게 과연 양산을 했을 때 수율이 제대로 나올까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 지금
지금 그래서 그런지 삼성전자에서는 내부적으로 TF 팀까지 마련을 하면서 이 반도체 사업부를 다시 한번 크게 끌어올리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 어떤 노력을 하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기자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삼성전자 이제는 좀 더 기대해봐도 되겠네, 아직은 좀 멀었나라는 그런 판단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많은데 우리는 뭘로 투자를 해야 할까? 저희가 이제 그 일부 작가님이 저한테 방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제철도 아닌데 갑자기 방어 얘기하지? 방어로? 방어 이러면서 자꾸 막 그런 얘기하길래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지금 시점에서는 방어다. 방어주로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방어의 제철은 겨울이에요. 저도 이제 겨울마다 항상 대방어를 먹곤 하는데 TMI로 드리자면 온난화로 제주에서만 잡혔던 방어가 울릉도에서도 지금 잡히고 있대요. 이게 참 안 좋은 그런 예시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TMI 여러분께 살짝 전달드리고, 지금 시점에서 방어주가 그러면은 과연 정말 움직일까를 보면은 우리 대표적인 방어주로 꼽히는 전력, 뭐 그리고 통신 이런 종목들, 물론 전력은 대왕고래 그런 모멘텀으로 오르긴 했지만 SK텔레콤의 급등을 보면서 이거 진짜 방어적인 성격 종목들 오르는 건가? 근데 봤더니 실제는 이익 전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연출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조정을 보였을 때 최근에 한 5번의 2021년부터의 조정 장세를 분석을 해봤을 때 방어주가 그 5번의 폭락 사이에서 엄청난 성과가 두드러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이 끝나고 나서 회복할 때는 하락이 컸던 기존 주도주가 더 돋보이는 반등이 보였다는 건데요. 관련한 얘기를 다음 자료를 보면서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방어주로 포트폴리오를 쌓아볼 수 있겠죠. 뭐 대표적인 방어주라고 하면은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경기소비재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 요건 사실 미국 쪽 이야기이긴 합니다. 유틸리티나 필수소비재 쪽이 짙은 파락입니다. 덜 빠졌고요. 보면은 경기소비재 관련한 종목들은 더 빠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AI 모멘텀이 막 생기기 시작한 무렵부터 최근까지의 시장에서 5번 정도의 조정을 평균치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장 이후에 다시 한번 리바운드를 할 때 어떤 종목들이 올랐나 했더니 하락했었던 종목들, 그러니까 경기소비재 관련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평균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뭐 조선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었죠. 어제 시장만 하더라도 바이오 종목들의 강세, 반도체 종목의 강세를 보면서 이러한 패턴이 우리 시장에서도 연출이 되고 있구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앞서서 엔화 얘기도 그랬고 뭐 반도체 얘기도 그랬지만 아직은 단기적인 그러한 반등이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 저점 몰빵, 이것은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는 시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은 반등을 시작하고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좀 더 확인해 볼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확인해 드리면서 여러분 이제는 타이밍입니다라는 소식도 전달 드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돈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함께 했습니다.